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짜증날 정도로 춥지 않나요? 분명 이제 막 12월이 되었는데 거의 바깥 날씨를 보면 한창 추울 때인 12월 말에서 1월 초는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옷들을 입고 다니시나요? 패딩이요? 네, 요즘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패딩 입으신 학우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더욱 추워질 날씨에는 어떤 옷들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패딩을 꺼내 입고 다녀서 더 이상 껴입을 옷도 없는데 말이죠. 이번 겨울은 아직 제대로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폭설은 한번 왔다 갔고 심지어 눈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아니, 진짜 패딩도 이미 드라이클리닝을 끝내고 제 몸에 장착돼 있는데 도대체 1월과 2월은 어떻게 보내야 하죠? 여름이 길어지고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해서 겨울은 짧아지고 덜 추워지는 건가 했는데 도대체 왜 그냥 양극화가 심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눈이 왔다가 또 어제는 비가 왔다가 정말 모르겠는 날씨와 함께 이번 일주일도 힘차게 보내야 하는 월요일 음악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황정연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라디오 방송 즐겨 들으시나요? 물론 저희 DKBS 방송은 제외하고요. 저희 방송은 항상 주의 깊게 가던 길 멈추고 듣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맞죠? 저는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방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심심해져서 하나 둘씩 듣기 시작했던 게 어느새 애청자가 되어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 였습니다. 저녁 8시에 하는 방송이었는데 유디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말투가 정말 마음이나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느낌이 들었죠. 유디가 누구냐고요? 방송에서 유인나 DJ를 줄여서 유디라고 많이 불러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와버렸네요. 보통 라디오의 경우 한 프로그램이 2시간 정도의 방송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코너를 진행합니다. 볼륨의 경우 1시간 정도는 매일매일의 코너를, 남은 1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코너를 진행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진행하는 코너에서는 볼륨만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코너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라디오 프로그램, 하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좋아하는 방송은 어떤 방송인가요? 제가 밴드 디펑스를 좋아한다고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바로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 속의 코너였던 귀염 열매 드세요는 제가 볼륨에서 가장 사랑했던 코너입니다. 처음에 무슨 어른들의 애기 흉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유디의 애기 목소리는 정말 애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가수인 디펑스는 정말 처음 볼륨을 듣게 되었던 것도 어찌 보면 디펑스가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해서인데요. 라디오가 생방송인데다가 유디랑 잘 안 어울리면 어쩌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첫 방송을 딱 듣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건 장수 코너가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유디와 디펑스의 조합은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게 방송을 하나 둘씩 듣다가 디펑스를 넘어 유디의 팬이 되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이건 비밀인데
저 실제로 사연에 당첨되기도, 문자가 소개되기도 했어요. 사연이 소개되었을 때는 아쉽게도 생방송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을 때 제가 얼마나 혼자 이불 속에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생방을 듣던 중에 제가 보낸 문자를 제 최애가 읽어주는 경험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다고요. 제가 볼륨을 높여요에서 두 번째로 좋아했던 코너는 이사세였습니다. 이사세는 이들이 사는 세상의 약자인데요. 이 코너의 경우는 귀염 열매 드세요와는 다르게 매일매일 진행되는 코너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특징화해서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짧은 이야기인데요. 회사를 배경으로 회사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일을 주로 다루곤 하죠. 처음 들었을 땐 이 사람들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에 안 나오면 오늘은 안 나왔네 할 정도로 허구의 인물에 대해 정이 생기더라고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그 정도의 친근감을 못 느껴본 것 같은데 코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내가 원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말이죠. 아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말 내 주변에서 한 명을 콕 집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세를 듣는다면 주변 인물들 중 몇몇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륨에서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항상 볼륨의 마지막에서 유디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는 대학생,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 덜 복잡하게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린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지내보고 싶다. 라고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데 왜 서로를 부러워하며 사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항상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이 의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사실 오늘은 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방송국을 하게 되고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이 되기 전 한 학기 동안 맡았던 프로그램의 마지막 방송을 해왔지만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라는 건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보통 끝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일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마 하나가 끝나면 저는 다른 하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그곳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8년에는 다들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